옵더 스튜디오 100MB 스피커의 특징이 한 200, 300, 400 요 중저음의 대역에 기타의 소리, 또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들이 좀 매끄럽고 약간 4인치인데도 뚜렷한 느낌과 음성이 굵기도 약간 매끄러운 느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인치에서 그런 게 나오면 보통 어슬프리하게 다른 악기랑 서로 뒤섞여서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100MB는 다른 두세 개, 서너 개 악기가 그 대역에 나오더라도 악기별로 그 질감이라든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느낌도 좀 또렷하게 나오고 그 부분이 원래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해상도도 유지됩니다. 이게 악기 구분도 또렷하게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스피커의 장점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장착됐을 때 그 대역의 소리가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뽑아야 된다. 그러려니까 인클로저 조건을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반 4인치 같은 경우는 그 대역에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게 많고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 뭉쳐서 놉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기타 베이스 악기와 색소폰 악기와 사람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뭉개져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스피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많이 안 바를 겁니다. 이게 자꾸 바르면 뭔가 소재가 자꾸 들어가면 소리에 흡수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투명감이. 그러고 또 투명감도 없고 스피커의 어떤 떨림, 본연의 소리 그것만 자꾸 들리게 되기 때문에 콘지에서 나는 오리지널 소리만 나기 때문에 약간 뒤편에서 약간 압력이 차야 그 스피커의 어떤 탄탄함이 콘지의 탄탄함이 이제 유지되고 쉽게 말하면 허물허물한 가죽 소리가 아닌 팡팡하게 당겨진 그 가죽북 소리 같은 거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장구도 탱탱하게 당겨지지 않습니까? 맑게 나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해지면은 탁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뒤에 어느 정도 압력이 채워졌을 때 콘지가 탄탄하게 당긴 가죽과 같은 스타일로 유지가 되니까 소리가 더 또렷하고 탄탄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소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력 유지, 그 압력 유지의 유지는 뭐 때문에 하느냐? 콘지의 떨림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리 보는. 이렇게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들기 전에 항상 이 마번지 가지고 이렇게 가위나 칼로 해서 원하는 이제 방향대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제 이 털을 기준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죠. 스피커는 여기서 받고 요거 이렇게 민자로 해도 되는데 조금 스피커가 방향이 조금만 위쪽으로 너무 많이 위쪽으로 이래 하게 되면 자석이 또 대이니까 또 인클로즈 공간 주변도 또 확보도 해야 되고 여기서 한 2cm, 3cm 정도. 그러면 이 스피커는 이 콘지의 구경보다 조금 이게 크게 했기 때문에 이쪽 요대로 해서 뒤에서 핏으로 자그만하게 조으면 됩니다. 이게 우퍼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장력으로 조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요게 이 표면이 저 플라스틱 도어 플라스틱 그 카바에 대이는 표면이기 때문에 요 표면보다 올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조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최대한 이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각도의 고정은 레진으로 할 겁니다. 레진을 이제 이게서 이런 부분에 이 나무를 핏으로 조는 게 아니고 레진의 접착력으로 이 고정을 할 겁니다. 이쪽은 이제 요거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레진을 이제 섞어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레진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할 거니까 레진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또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레진은 항상 갱화제와 휴제가 있습니다. 휴제. 두 개의 물체가 섞이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제 1대1로 이 한 덩어리에 1kg입니다. 1대1 정도로 한 도화에 레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기가 접촉되면 오랜 세월 지나면 스스로 굳어버립니다.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썩어난 거는 이렇게 잘 봉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갱화제입니다. 여기 딱딱하게 해주는. 아무튼 요 양만큼 드러내야 되겠죠. 무게가 대충 뭐 겨울을 단다든가 이래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이거 쓰고 난 거는 내일 당장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공기 접촉이 안 되게끔 해야 몇 달 후에 쓰더라도 쓸 수 있고 몇 년 지나면은 쓰기가 힘들고 이게 뻑뻑해서 이 갱화제와 휴제를 섞을 때 뻑뻑해서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해서 보관하고 조금만 있어 보겠습니다. 레진은 이렇게 섞을 때 이렇게 예쁜 뒤에 막 떨어집니다. 특히 요거 갱화제가 이 콩고물처럼 이 두 개를 일단은 두 개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손이 아프니까 일단 이 두 개, 이 흰색하고 항색 두 개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두 색깔을 잘 섞이게끔 물감 섞이게끔 하나의 색깔이 될 때까지 한 가지 색깔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자꾸 반죽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 붙여서 이게 붙여서 이렇게 또 하면 되고 레진 작업에서는 레진이 이겨낸 게 가장 이게 일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손가락도 조금 할 지금처럼 조금 할 때는 크게 뭐 힘든 게 없는데 많이 해야 될 때는 이거 이겨낸 게 쓸데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DIY로 레진을 구매해서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처음 하고 이러니까 신기하고 과연 그래 될까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안 든데 우리는 자주 하니까 푸는 이 작업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거 많이 하고 나면 손가락도 아픕니다. 저한테 이게 워런티 기간은 보장이 안 나요. 워런티 끝나고지야.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이게 청청이 되었을 때 이래 하면서 이겨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래야 됩니다. 처음에 초창기 지금 반죽은 아무튼 이 두 색깔이 지금 두 가지 색깔 아닙니까? 항색 흰 거 지금 섞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만지면 한 가지 색깔로 섞입니다. 끝쯤 됐을 때 지금보다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온도감이 열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두 물체가 섞이고 부비지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한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 굳으면서 이 주변 물체하고 접착 역할도 같이 합니다. 저것끼리도 이렇게 엉기지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뭐 떨어지는 가루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이 가루가 이렇게 또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워서 이렇게 다시 쓰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면 또 바닥에 붙어가 굳어버리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럼 반쯤 이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로 해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게 막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다 보면 이제 하나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이게 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 굳어야 되고 굳으면서도 그 주변에 어떤 물체들을 접착을 또 도와주는 일도 하기 때문에 자기 레진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이렇게 하나의 색깔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이겨주는 게 중요하다. 레진 이기는 거는 이게 다 비법 공개 뭐 이거는 뭐 비법도 아니고 방법이 방법 노하우도 아니고. 2.5는 네 말대로 얼마나 할까? 2.5가 많이 하겠다. 이게 하나의 색깔로 돼가죠. 제가 지금 한 2, 3분, 한 5분 됐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니까 어느 정도 이겨지면 또 이제 요리사들이 반죽, 밀가루 반죽할 때처럼 이제 팔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남아있죠. 자꾸 하다 보면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BMW 벤츠 사니? 벤츠 사봐야 너도 나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차를 좀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넘는 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이야. 나는 노마라고 그랬다고. 노마라고 차이가 엄청나. 체중으로 이렇게 눌리니까 이제 덜 아프지 않습니까? 팔이 손가락하고 있는 게. 차고 나가는 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수분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하다 보면 수분이 살짝 나옵니다. 그게 이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이게. 내가 직접 운전을 안 했는데 차주가 안 했는데도 3.5 연강하고 수도차고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올라가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여튼 목장갑을 끼는 게 좋습니다. 목장갑. 그래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막 붙었지 않습니까? 버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리했을 때 하나의 색깔 아닙니까? 색깔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된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굳게 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반죽을 하면 쪼물딱 끓일수록 빠르게 굳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쪼물딱 끓이면 살짝 열이 나면서 굳기 시작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다 못 쓰고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딱딱하게 굳는 건 아닌데 이 행터를 만들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게 없어지고 빳빳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쪽부터 굳습니다. 안쪽부터. 그래서 레진은 오랫동안 쓸 것 같으면 이렇게 패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패놓으면 빨리 안 굳습니다. 너무 많이 익으면 작업성이 더딜 때는 하다 보면 다 못 쓰는데 굳어버린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색깔이 한색으로 됐을 때 열감이 있을 동 말동 할 때 그냥 작업 들어가면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굳는 시간이 10시간 걸린다면 더 많이 익으면 한 5시간 만에 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리고 이 나무를 조립하기 전에 이 뒤편에서
피스 자그만한 거를 좋아서 스피커를 고정할 거니까 미리 요 표시를 했다가 이제 이게 이제 도어 트림에 붙어버리면 도어 패널이 스피커 패널이 이제 정센터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또 자작 합판이 6T는 좀 야무기 때문에 피스가 이렇게 쉽게 쑥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은 그 드릴로 피스 조을 것보다 조금 얇은 거 구멍을 낸 다음에 조을 겁니다. 그래서 요 타공할 위치를 이렇게 정한 거죠.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센터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보이니까 여기에 새까만 색칠을 해줘야 되겠죠. 락카를 살짝 뿜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진으로 이 스피커 패널을 고정하고 여기는 이제 레진으로 이렇게 담을 쌓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대충 이제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인클로즈 행식의 조건을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갖추는 겁니다. 너무 뻥 뚫힌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엔클로즈는 절대 아니고 너무 뚫혀 있으니까 압력이 너무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울림, 약간의 울림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도어에 이 안에 이제 기본 여기 배선들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스펀지나 다른 이제 이게 쿠션이 있는 재료로 이제 막아야 되겠죠. 이게 조립될 때 약간 눌리지면서 조립돼야 되니까 눌려지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몇 번 해봐야 되겠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이나 뭔 물체를 떼야 될지 이 부분도 요도 보면 매끌매끌한 게 아닙니다. 안에도 이렇게 요 부분이 센터 요 부분이 이제 자석이 닿이는 부분이 좀 되는데 이런데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스펀지 종류 같은 걸 막아야 되겠죠. 완전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너무 뚫혀 있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마이크로 Z 스튜디오 100MB 스피커의 특징이 한 200, 300, 400 요 중저음의 대역에 기타의 소리 또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들이 좀 매끄럽고 약간 4인치인데도 뚜렷한 느낌과 음성이 굵기도 약간 매끄러운 느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인치에서 그런 게 나오면 보통 어슬프리하게 다른 악기랑 서로 뒤섞여서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100MB는 다른 두세 개, 서너 개 악기가 그 대역에 나오더라도 악기별로 그 질감이라든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느낌도 좀 또렷하게 나오고 그 부분이 원래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해상도도 유지됩니다. 이게 악기 구분도 또렷하게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스피커의 장점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장착됐을 때 그 대역의 소리가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뽑아야 된다. 그러려니까 인클로저 조건을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반 4인치 같은 경우는 그 대역에 소리가 잘 안 노는 게 많고 논다 하더라도 서로 뭉쳐서 놉니다. 이게 예를 들면 기타 베이스 악기와 색소폰 악기와 사람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뭉개져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스피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래 한다. 그런 겁니다. 이쪽 부분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뭐 빨간 스펀지 때문에 이런데 이런 스펀지 종류들을 요 위에 담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쌓아 올려서 조립되면 이게 쭉 눌려지겠죠. 그러면 적절한 우리 앵클로즈에 허범제를 넣은 것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이런 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최대한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너무 흡수를 해버리면 앵클로즈의 그 밀도, 그 소리에 대한 그 공기 압력 밀도가 너무 흡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요런 부분과 또 아까 도화 쪽에도 보면 까만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형으로 찍은 거. 그 부분도 막
막 이렇게 뭔가 많이 안 바를 겁니다. 이게 자꾸 바르면 뭔가 소재가 자꾸 들어가면 소리에 흡수가 생기기 때문에 투명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투명감이. 그러고 또 투명감도 없고 스피커의 어떤 떨림 본연의 소리 그것만 자꾸 들리게 되기 때문에 콘지에서 나는 오리지널 소리만 나기 때문에 약간 그 뒤편에서 약간 압력이 차야 그 스피커의 어떤 탄탄함이 콘지의 탄탄함이 이제 유지되고 그 쉽게 말하면 허물허물한 가죽 소리가 아닌 팡팡하게 당겨진 그 가죽북 소리 같은 거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장구도 탱탱하게 당겨지지 않습니까? 맑게 나지 않습니까? 허물허물해지면은 탁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뒤에 어느 정도 압력이 채워졌을 때 콘지가 탄탄하게 당긴 가죽과 같은 스타일로 유지가 되니까 소리가 더 또렷하고 탄탄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소리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력 유지, 그 압력 유지의 유지는 뭐 때문에 하느냐? 콘지의 떨림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리 보는 거죠. 요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기둥같이 생긴 요 두 개가 도화 쪽에 플라스틱하고 딱 닿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있죠. 중간에 모다 이쪽에 윈도 모터도 있고 저쪽에도 배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걷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로서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린다. 그 스펀지가 흡수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요 내용입니다.